안녕하세요. 리미그림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요즘에 많이 들고 다니는 이런 보조 배터리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닐 때 사실 이렇게 뭐 배터리 그 케이스마다 질감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요렇게 약간 그 미끈미끈도 아니고 서걱서걱도 아닌 그런 느낌이 살짝 싫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배터리가 충격을 받으면 그냥 가지고 다닐 때 충격을 받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제가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 그 헤링본 스티치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드는 보조 배터리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사용한 실은 약간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실 안에 솜 같은 게 들어있는 젤리안 킹이라는 실을 사용을 했고요. 권장 바늘 호스는 항상 이렇게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제 손땀에 맞는 이제 바늘을 주로 쓰는 편이라 이번에는 7호 코바늘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늘 호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거는 일정한 규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케이스의 크기에 맞춰서 뜨시는 요령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을 다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어떤 실로 떠도 상관은 없으나 제가 요 실을 선택한 거는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솜 같은 게 살짝 보여요. 그치요? 솜도 들어있어서 충격을 뭐 혹시라도 물건을 내려놓거나 할 때 충격을 이제 덜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요 실은 그 약간의 그 쫀쫀한 그런 스판기 같은 그런 성분이 섞여 있어서 도톰하기도 하고 짱짱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그 케이스 겉을 이렇게 막아주지 않더라도 원하는 크기도 이렇게 맞춰 뜨면은 이렇게 잘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흘릴 정도의 빠짐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배터리에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면요, 이렇게 쫀쫀하게 빠지지 않게 꽉 맞게 뜨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 연결만 할 수 있게, 잭을 연결할 수 있게 사용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럼 한번 만드는 걸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본인이 이제 뜨실 크기의 배터리를 그러니까 갖고 있으시면서 대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처음 코는 사슬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살짝의 바닥이라기보다는 요 밑면의 면적을 먼저 떠주고 쭉 원통형으로 돌리면서 뜨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호 코바늘을 가지고 이제 사슬을 저는 12코 정도를 만들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요 배터리는 12코를 만들면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더 작은 크기인데 요거는 11코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한 코 차이인데도 이게 상당히 크기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맞추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사슬 12코를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2코를 했으면 요 밑면에다가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대보시면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은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첫 코인데 이렇게 대보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코잖아요. 요게 거의 길이가 거의 딱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원래 그냥 원통형 뭐 짧은뜨기라든가 뭐 긴뜨기 이런 걸로 가는 원통형은 살짝 내가 원하는 이 바닥 크기보다 한 코 정도 작게, 한 0.5cm 정도 남겨놓고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뜨는 헤링본 스티치는 요게 살짝씩 그 조인다고 해야 될까? 그 사슬을 뜬 요 면적보다 살짝 이렇게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12코를 하고 밑면은 그냥 짧은뜨기로 진행을 할게요. 사슬한 기둥사슬코 하나 올리고 얘는 코로 세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자, 반코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사슬을 12코 했으니까 짧은뜨기도 일단 12코를 먼저 뜰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짧은뜨기를 하고 있어요. 밑면을 만들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이렇게 12코 한쪽 면을 뜬 다음에 양쪽 끝에 코늘림을 한 코씩을 해줄 거예요. 여기 양쪽 끝에 한 코씩을 더 떠주실 거예요. 그러면 12코째 한 이 위치에다가 한 코 더 뜨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뜨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또 다시 12코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 한 코 늘린데 요 구멍에다가 한 번을 더 떠요. 짧은뜨기가 한 구멍에 3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 계속 순서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여기까지 12코를 해주고 한 코를 늘려야 되잖아요. 요 같은 곳에다가 한 코를 더. 그러면 이쪽 끝도 3코가 되는 거예요. 이쪽 끝도.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빼뜨기까지. 자, 여기가 바로 이 배터리 케이스의 밑면처럼 되는 거예요. 살짝 큰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뜨다 보면은 헤링본 스티치를 하면은 이게 살짝 조여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헤링본 스티치를 갈게요. 사슬기둥 하나 올리고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는데 저는 이랑뜨기를 해줬어요.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랑뜨기를 저는 할게요. 자, 첫 코에다가 윗코만 잡아가지고 뜨는 이랑뜨기,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부터 이제 코바늘 헤링본 겉뜨기를 들어가면 되는데, 자,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코바늘 헤링본 뜨기는 똑같이 짧은뜨기를 하는데, 짧은뜨기의 요 두 다리에서 왼쪽 다리를 같이 찔러 넣고 뜨는 방법이에요. 다리 하나 걸고 윗코에다가 다음 그 바늘 들어갈 부분 윗코에 건 다음에 짧은뜨기, 다리 하나 걸고 윗코에도 걸어서 이랑뜨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다리 하나 걸고 헤링본 스티치를 이랑뜨기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로 그냥 쭉 떠주시면 이게 헤링본 스티치 겉뜨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제가 계속 영상마다 말씀드리는데 바늘로 실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높이를 좀 높게 일정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다는 거. 자, 이랑뜨기로 지금 코바늘 헤링본 스티치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려볼게요. 다리 하나 걸고 다음 코에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높이 맞춘 다음에 짧은뜨기. 요게 좀 실이 두텁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바늘 한 치수를 지금 한 호수 권장 바늘보다는 조금 작은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손땀이 이렇게 쫀쫀한 편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뭐 느슨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쫀쫀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뜨는 편이 아니어서 한 치수 조금 작은 바늘을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첫 단은 조금 말리는 현상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거 살짝씩 그냥 펴 가시면서 떠주시면 돼요. 지금 한 바퀴 원통형으로 쭉 뜨고 있어요. 바닥을 원통 바닥으로 짧은뜨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헤링본 스티치 겉뜨기로 이렇게 원통형을 뜨고 있어요. 자, 여기 끝에가 코늘림이 그렇게 많은 그런 크기, 그러니까 넓은 면적이 아니라서 살짝 말리기도 하는데 요거는 몇 단 올리면 그대로 모양이 잡혀서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고 뜨셔도 돼요. 자, 다리 걸고 다음 코에 이랑뜨기로 지금 첫 번째 단을 떠주고 있습니다. 다리 걸고 이랑뜨기로 이렇게 조금 빨리 떠볼게요. 다리 걸고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다리 걸고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다리 걸고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바닥을 코늘림을 양쪽 끝에 한 컷씩 해놨기 때문에 위로는 그냥 일자로 쭉 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 마지막 코까지 왔고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단 빼뜨기를 할게요. 다리 걸어서 첫 번째 코 여기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요 두 모양에다가 동시에 다 찔러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빼뜨기까지 된 부분이고요. 빼뜨기에서도 다리를 걸어서 했기 때문에 그 헤링본 모양이 그대로 보여요. 한번 살짝 맞춰볼까요? 한 두 단 정도 올리면 이게 맞는지 조금 더 잘 보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원하는 그 케이스 넓이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네, 맞죠?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맞으면 쭉 따라 뜨면 돼요. 자, 겉뜨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안뜨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어떻게 했었죠? 여기서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방향을 돌렸어요. 방향을 돌려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는데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실을 쭉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자, 두 번째 코에는 여기 겉에서 보이는 부분을 보면 왼쪽 다리, 우리가 어차피 헤링본 스티치가 이렇게 격자로 가니까 왼쪽 다리에 바늘을 넣고 다음 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앞에서 뒤로 쭉 빼서 이렇게 빼주면 헤링본 안뜨기 두 번째 단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뒤에서 겉에서 보이시나요? 겉에서 보이는 요 왼쪽 코에 다리를 걸고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앞에서 뒤로 쭉 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 케이스를 뜨지만 이게 가방 같은 거 원통형으로 가방을 뜰 때 쓰이는 기법이에요. 자, 다시 뒤에서 바늘 걸고 왼쪽 그 바늘을 걸고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서 실 쭉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자, 이 상태로 쭉 한 바퀴 돌릴게요. 지금 우리가 12코 사슬로 시작을 했고 양쪽에 코늘림을 한 코씩 한 코씩 해주니까 총 떠야 되는 코수는 11코 더하기 11코, 죄송해요. 12코로 시작했죠. 12코 더하기 12코 더하기 양쪽에 코늘림 2코 해서 총 26코를 뜨는 거예요. 원통형 26코를 뜨는 거고요. 겉뜨기를 할 때보다 이렇게 지금 하는 방향 거꾸로 뜨는 거 있죠? 안뜨기. 안의 방향을 보면서 뜨지만 겉의 모양을 신경 써서 하는 요 이제 안뜨기를 할 때 그 느슨하게 한다고 해도 살짝 더 이렇게 쪼여지는 타이트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꾸 떠지더라고요. 힘 조절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배터리 케이스를 뜰 때 혹은 뭐 다른 통 같은 거를 뜰 때 바닥면의 그 길이만큼 얼추 맞춰서 사슬을 시작하면 요게 쪼여지면서 뜨는 게 쪼여지면서 사이즈가 규격이 이제 맞게 되는
그런 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끝에 그 모서, 그러니까 양쪽 끝 부분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떠지거든요. 네, 조금 더 실을 이렇게 잘 끌어올려서 높이를 맞춰서 떠주고 있어요. 자, 지금 헤링본 안뜨기라고 부르는 기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물을 원통형으로 뜬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겉모습만 보고 계속 쭉 짧은뜨기 하듯이 뜨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겉뜨기 할 때는 겉모습을 보고 뜨는데 2단째 안뜨기 할 때에는, 헤링본 그 안뜨기를 할 때에는 편물 안쪽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뜨는 모습은 겉에가 보이는 거를 이제 신경 써서 하는 기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겉에가 보이는 데죠? 겉에 보이는 데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실, 다리를 걸고 다음 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앞에서 뒤로 쭉 빼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밤에 촬영을 하면 잘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그리고 제 영상은 지금 헤링본 뜨기만 거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세요. 자, 요렇게 일단은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자, 마지막 코까지 왔으면, 자, 할 때도, 마지막 빼뜨기 할 때도 여기 다리 왼쪽에 있는 짧은뜨기 그 다리 왼쪽을 걸어서,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여기가 첫 번째 코 머리예요. 헷갈리시면, 첫 번째 코가 헷갈리시면 그 단수링을 먼저 표시해 놓으시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찔러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요게 2단까지 한 모습이에요.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돌려볼게요. 자, 요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게 지금 헤링본 뜨기죠? 첫 번째 단을 떴을 때보다 두 번째 단까지 뜨니까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상태로 쭉 계속 떠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2단까지 떴으면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단 겉뜨기를 할 차례예요. 자, 사슬기둥 하나 올렸으니까 첫 코는 짧은뜨기 할게요. 이번에는 정방향을 보고 겉면을 보고 뜨는 거예요. 자, 짧은뜨기. 두 번째 코부터 다리, 왼쪽 다리 걸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쭉 가지고 와서 빼기. 코에 걸고 다리에 걸고 코 넣어서 쭉 가지고 와서 빼기. 지금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자, 이렇게 다리를 조금 그 실을 가지고 올 때 충분히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더 쫀쫀해지니까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높이 맞춰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원통형으로 뜨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힘 조절을 잘 하셔서 이렇게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쭉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3단 겉뜨기를 뜨는 부분이에요. 얘는 이제 특별한 그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상태로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쭉 떠주면 끝이에요. 네, 쉽죠? 쉬운데 그냥 일반 짧은뜨기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모습보다 좀 더 그 헤링본 뜨기가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게다가 보조 배터리에 뭐 그 안전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실에 이렇게 두툼한 실이라서 굳이 뭐 두 겹이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스티치가 잘 보이는 그런 실로 되게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그 띠지도 귀여운 후아후아 젤리안 킹, 네, 을 써보시면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가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세 번째 단을 쭉 뜨고 있고요. 세 번째 단 겉뜨기가
여기 마지막 코까지 자,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 빼뜨기는 다리 걸어서 첫 번째 코에, 이게 첫 번째 코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코, 여기가 사슬 기둥.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하면 끝에 모양도 살짝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빼뜨기를 한 부분도 다리를 걸어서 했기 때문에 쭉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중간에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뭐 3단밖에 안 떴지만 살짝 넣어보면 맨 처음에 1단을 넣었을 때보다 좀 더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네, 거의 딱 맞아요. 오, 좋아요. 이 상태로 쭉 뜰게요. 쭉 떠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실을 배색을 하기도 해봤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시니까 자유롭게 한번 쭉 떠서 만들어 보고, 제가 한번 어쨌든 끝까지 한번 떠서 가지고 와볼게요. 자, 제가 다 뜬 거는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떠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음부터 그냥 한 가지 색 말고 배색을 해주고 싶어서 배색하는 부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뜬 방향은 이렇게 이제 안쪽 면을 보면서 뜨는 그 헤링본 안뜨기까지 했고요. 배색은 이렇게 마지막 코를 뜬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다리 하나 걸어서, 왼쪽 다리 걸어서 이렇게 사슬 기둥 말고 요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이렇게 실을 걸어 빼뜨기를 하잖아요. 이 빼뜨기를 할 때 다른 색 실을 걸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안에서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실은 원래 진행 방향대로 안쪽으로 놔주고, 요 아이보리색으로 제가 한번 배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번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편물을 다시 정방향 앞에 겉이 보이게 놓고 쭉 다시 겉뜨기로 갈게요. 일단은 몇 코를 뜬 다음에 한번 사이즈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편하게 하시려면 요 내가 배색한 실 요거를 한번 살짝 묶어주고요. 이거는 뭐 뜨는 사람마다 방법은 다른데 저는 그냥 조금 편하게 쉽게 뜨개를 하는 편이라, 네, 이렇게 정해진 원칙대로 하는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경향도 좀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그냥. 자, 사슬 기둥 하나 올렸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할 때 요 뒤에 묶은 실과 요 남은 실을 그냥 저는 한 번에 같이 떠줘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이렇게 떠주면 나중에 실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다리 걸어서 헤링본 겉뜨기를 계속 쭉 진행을 할게요. 뒤에 실을 숨기면서 실마다 저도 이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뭐 색상에 따라서 실의 굵기가 살짝씩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염색하는 공정에 의해서 이렇게 실이 뭐 수축되거나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어디서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뭐 실을 전공한 사람은 그런 섬유 쪽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도 살짝 보면 처음에 썼던 이게 무슨 색이죠? 머스타드색? 네, 겨자색 같은 요 색과 지금 쓴 요 아이보리색의 그 두께가 살짝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뭐 그렇다고 정확하게 그 실의 폭, 넓이를 막 센치로 잴 정도의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네, 그렇지만 크게 제 눈에 거슬리지 않아서 저는 그냥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혹시 그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내가 왜 실 배색을 이제 하는데 같은 실인데 왜 굵기가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살짝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겉뜨기를 해서
제가 이제 높이를 맞추려고 해요.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배터리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사실 지금 이 방법이 바닥을 뜨고 그대로 쭉 올려서 그 원통형으로 뜨는 헤링본 스티치를 지금 하는 건데, 이 방법으로 이제 뭐 가방 많이 뜨고 계시고요. 네, 가방도 많이 뜨시고, 저는 바구니, 그 소품 같은 거 담아두는 지금 뭐 저희 집 간식거리가 막 담겨 있거든요. 사탕 막 이런 거. 네, 그런 이제 바구니 뜨는 거, 그런 뭔가 이렇게 원기둥이라고 할까요? 위에가 뚫린 원통형, 네, 바닥이 있는 원통형 뜨는 그런 소품이라든가 뜨개 어쨌든 작품에 활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사용한 요 젤리안 킹, 요 이렇게 솜이 들어있는 뽁닥뽁닥한 쿠션감이 있고 텐션이 있는 그런 이제 실을 그냥 이런 기계 같은 거에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거라서 요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굵기가 되게 다르죠. 근데 처음에 떴을 때 이 아이보리색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머스타드를 떴을 때는 머스타드 면적이 좁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좁아서 네 그런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굵은 실 느낌을 먼저 뜨고 이제 아이보리를 뜨니까 좀 더 쫀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굵기가 다르니까 그 뭐라 해야 되죠? 폭이 좀 더 좁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사슬로 기둥 올리고 짧은 뜨기. 안쪽 방향을 보면서 뜨개는 이 겉에 모양이 나오게 하는 헤링본 안뜨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 정도 뜨면 이렇게 겉에 안에 요까지 요 정도 뜨면 배터리 케이스가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빨리 한번 떠볼게요. 자, 다리 걸고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실 쭉 빼서 높이 받친 다음에 빼기. 다리 걸고, 잘 안 보이시나요? 다리 걸고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서 실 앞에서 뒤로 쭉. 이때 막 바늘이 자유자재로 돌아가게 돼요. 네, 이제 하시다 보면 요 헤링본의 안뜨기도 엄청 빨리 진행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다리 걸어 실 빼서 빼고 이렇게 안뜨기를 쭉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터리 크기랑 맞는지 한번 넣어 볼게요. 생각보다 굵기 차이가 조금 있네요. 네, 굵기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좁아지면 폭이 좁아지면 더 타이트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케이스로는. 왜냐면 쉽게 뜨고 싶은데 위에까지 뭐 단추를 달고 위에 고리를 만들어서 케이스 막 이렇게 뭐 마금까지 하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이 실을 선택한 이유가 이 쫀쫀함 때문에 쫀쫀함이 이게 어느 정도 그 케이스가 이렇게 쏙 들어갔을 때 잡아주는 것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케이스 크기를 크게 뜨는 게 아니라서 딱 맞게 뜬 거라서 이 쫀쫀함이 이 케이스를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굳이 위에 부분까지 막 마감을 해가지고 모양을 내고 뭐 단추를 달고 그런 것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 실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오, 이거 되게 괜찮다 싶으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뜬 다음에 사실 이제 좀 쓰지 않는 휴대폰, 모바일 폰을 담아두는 그 케이스를 하나 더 뜰 거거든요. 네, 탭 쓰지 않는이라기보다는 탭을 네, 아이팟이나 아이팟이 아니고 아이패드 같은 어쨌든 탭을 넣는 케이스를 하나 더 떠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관함처럼. 자, 이렇게 제가 일단은 떴고요. 생각보다 위에가 쫀쫀해지네요. 얘는 늘어나요. 지금 왜 쫀쫀하냐면 제 힘이 달라진 게 아니고 실의 굵기가 눈으로 조금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달라졌네요. 네,
그렇지만 일단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 배터리를 껴 볼게요. 뭐 넣으실 때 저희가 요 배터리에 막 구멍까지 맞춰서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방향으로 쑥 넣으면 자, 넣을 때 느낌이 딱 좋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했을 때 빠지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한 2단, 4단, 3단 정도만 더 뜨면 될 것 같아요. 3단 정도 더 떠서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와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 떠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떠서 그 배터리를 한번 넣어 봤어요. 본인의 그 갖고 있는 본인의 그 뜰 크기에 맞춰서 높이를 뜨면 되는 거라서 저는 총 이제 몇 단을 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단, 14단을 떴더니 제 보조 배터리 높이에 이제 맞게 되었고요. 처음 우리가 시작을 사슬 12코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코늘림 한 코씩 해서 총 12 더하기 12, 그 다음에 1, 1이니까 25, 26코. 총 26코짜리를 14단을 뜬 보조 배터리 케이스가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의 굵기가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배색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요 젤리안킹은 조금 그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 실 자체가 텐션이 되게 있는 실이라 더 오히려 꽉 잡아주기도 하고 해서 저는 뭐 크게 불만 없이 만족스러운 모양이 일단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이 실을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마지막으로 뜬 요 배뜨기까지 다 했으면 자, 이제 가위로 잘라서 쭉 빼고 마무리는 배터리를 빼고서 한번 해볼게요. 슉 이렇게 뺀 다음에 자, 돗바늘에 실을 넣어서 여러분들 그냥 흔히 쉽게 하시는 방법으로 실을 감춰주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방향을 요 안뜨기 방향에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초코에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걸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짠! 당기고 실을 감추시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원래대로 원칙? 그렇게 제대로 배워서 하는 건 아니고 저 편한 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실도 그냥 안 보이게 쑥 감춰주시면 돼요. 우리가 뜬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왔으니까 그 방향대로만 맞춰서 감춰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안에까지 쑥 넣어버릴게요. 자, 다시 넣어서 편하게 같은 색 실에다가 감춰주면 오히려 안 보이고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코에다가 하나씩 걸어서 걸리지 않게끔 이게 안 보고 하려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시간상 자, 이렇게 해서 감춰주는 걸로 하고 안에 실 잘라버리고 네, 이렇게 하면 자, 헤링본 모양의 코바늘 헤링본 스티치로 만든 보조 배터리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물론 실 배색을 할 때 이제 여기 그 쫀쫀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살짝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모양이 살짝 울룩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용도는 케이스라서 네, 이렇게 쏙 맞아요. 제 케이스에 딱 맞아요. 사용하실 때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닥을 만들고 바닥에 코늘림을 해서 바닥을 만들고 이랑뜨기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단 코바늘 헤링본 뜨기를 해주고 두 번째 단부터는 쭉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쭉 순서대로 떠서 만든 코바늘 헤링본 스티치 보조 배터리 케이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